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 직급이 높아지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생각이 경직되는 것, 사고의 유연성을 잃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 다 싫어하죠. 꼰대 되기 싫으시죠. 가장 꼰대 되는 지름길은요,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유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세상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정보가 나와요. 성인 독서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정보 습득, 트렌드 습득.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류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얻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사고의 유연성. 아,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틀렸고 다른 정보가 있구나. 내가 과거에 알던 것이 수정되었구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죠. 그것도 다양하게. 세 번째는 소통이에요. 소통 다 좋아하시죠? 소통 잘하고 싶어 하시죠? SNS로 글을 쓰거나 소통하고 서로 공격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이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래야만 나의 주변인들과의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 세상과의 소통 하려면 독서만큼 좋은 공부본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백지연에서는요, 앞으로 한 달에 한 권 혹은 두 권씩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꼭 읽는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시면 그냥 저랑 책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저랑 같이 독서를 한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책은 이거예요. 불변의 법칙. 제목을 잘 뽑았어요. 불변의 법칙. 뭐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시대에. 궁금하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사실 저는 이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책은 첫 번째 페이지서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제프 베이조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프 베이조스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것이 변할 것 같습니까?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자신은 그런 질문보다는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대요. 사람들은 예측을 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아시죠? 신년 모든 언론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2024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이러이러할 것이다 막 예측을 하잖아요. 그거를 좋아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예측의 무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측이 상당 부분 틀리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굉장히 예측하는 데 뛰어나다. 하지만 많은 예측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험에 의거한 정보와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개 전자가 옳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측이 무의할 때가 많다라는 예로 벌주 전투의 얘기가 나와요. 이 벌주 전투는 미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전투예요. 미군이 그 계산을 안 하고 전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히틀러가 얼마나 미치광이인지를 깜빡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령관이 어떻게 무엇으로 전투를 합니까? 우린 연료도 없고 군인도 없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미군에게 가서 연료를 훔쳐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 미치광이라는 거를 간과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얘기도 나와요. 2008년 기억나시죠?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 해예요. 전 세계를 경제난에 빠뜨린 가장 주요 사건이 리만 브러더스 사건인데요. 리만 브러더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리만 브러더스는 재무 건전성이 양호해 보인다. 이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은 11.7%다. 이는 이전 분기보다 높은 수치다.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도 높았다. 그것은 금융업계가 호황이었던 2007년 리만 브러더스의 자기 자본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그리고 바로 3일 뒤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해요. 그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정확한 예측이다라고 했지만 바로 3일 후에 그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확실한 예측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예측은 틀린다. 한 경제 전문가가 있다 치자. 그의 나이가 75세다. 그런데 그가 25세부터 경제 전문가를 했다고 친다면 50년을 경제 전문가로 일한 것인데 지난 50년 동안 7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 그러면 아무리 경력이 50년 된 경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예측이 맞다는 것을 검증해 볼 기회가 7번밖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예측이 쉽지 않은 것이고 맞기 힘들 때도 있고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측을 원한다는 거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학자 필립 테툴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전문가가 정치와 경제를 예측하는 능력이 형편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앞으로는 전문가를 무시하는 쪽을 택할까? 테틀라 교수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곳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그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권위 있어 보이는 이들에게 의지한다. 앞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불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집중해 보는 것이 낫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인간 본성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자 찰리 먼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다. 무슨 말일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록펠러. 그 사람이 살던 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흔히 다 쓰는 자외선 차단제도 없고 두통이 오면 먹는 에드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록펠러가 우리를 부러워했을까요? 부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무도 에드빌이나 자외선 차단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그런 시기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에드빌을 갈망하지는 않았다. 에드빌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를 생각해보라. 소셜미디어에서는 세상 사람 모두가 남들의 삶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부풀린 삶, 꾸며낸 삶, 보기 좋게 수정한 삶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남들 삶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편집된 결과물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리학자 조나선 하이트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소통하기보다는 서로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은 실제 나의 현실과 기대치의 간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줄이는 거. 그래서 행복하려면 앞으로 얻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만 나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책에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빌 게이츠에 대한 얘기예요. 제인 폴리는 28살에 빌 게이츠를 인터뷰했다. 폴리가 말했다. 당신을 두고 천재라고들 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 이라고 얘기하니까 게이츠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감정 표현도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오히려 폴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네, 별로 안 민망하신가 보네요. 이번에도 게이츠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읽으면서요. 저는 제가 인터뷰할 때 천재라는 평을 받지만 스스로도 천재라는 걸 너무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있겠는데 제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 전쟁을 겪은 세대하고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간극이 있다는 거죠. 전쟁을 겪은 세대는 세월이 지나서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가 남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견해 및 시각 차이로 인한 충돌은 역사에서 늘 있어온 인간의 기본적 행동 패턴이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무수히 많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멍청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그러나 대개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현명하다.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싸울 일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남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그냥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 몇 가지를 흥미롭게 제공해요. 저와의 독서 어떠셨어요? 안 읽어도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